하정원 교수님의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짠,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된다. 그 예전에 한창 그 유행을 했던 간헐적 단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힘들게 굶는 단식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들은 원래 의사들이 권장했던 생활 습관이고요. 지금도 제가 가장 진료실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당뇨 환자분들 저녁 일찍 드시고 아침까지 드시지 마십시오, 뭐 야식 드시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공복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6시 이후에 식사를 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다 마치신 다음에 주무시게 되면은 다음날 아침까지 식사를 하실 때까지 자연스럽게 12시간 정도 이상은 공복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뭐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뭔가 거창하게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 습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식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식이라 그러면 약간 겁나거든요. 네. 곱기를 끊는다는 게. 근데 사실 12시간 안에 잠자는 시간이 포함이 되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균 선생님도 하고 계신다면서요? 12시간 공복. 방금 이제 하정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걸 제가 그냥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통 8, 9시에 아침을 먹으려고 하고요. 네. 1시, 2시에 점심을 먹고 5, 6시에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어우, 굉장히 빨리 드시네요.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냥 빈속을 유지해 주시면 물 정도만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12시간 혹은 그 이상 공복 시간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잠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우리 몸에 지방을 분해해주는 착한 호르몬인 이 아디포넥틴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습관이 바로 불규칙한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간식을 계속 먹는. 즉 공복 시간을 자꾸 유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복 시간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우리 몸에서는 사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디포넥틴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밥을 먹는 순서도 사실 중요한데요. 평소에 밥을 어떻게 드세요? 일단 저는 국이 있어야 밥을 먹으니까 국부터 일단 딱 먹고 그다음에 밥 먹고 반찬 이렇게 등등 이렇게 먹죠. 저도 뭐 밥부터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반찬부터 순서대로 요렇게. 네. 근데 저도 뭐 그닥 다르지는 않는데요. 네. 네. 그냥 고기부터 그렇게 먹나? 고기? 그냥 식사. 고기부터 드세요? 고기는 사랑이에요. 네, 사실 뭐 방법이 있나요, 순서가? 네, 저의 호르몬 건강법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자, 그럼 네 번째 우리 네. 김태균 선생님의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짠, 채소, 고기, 밥. 이 순서대로 먹는 게 호르몬 건강에 좋다고요? 네, 사실 이제 뭐 하시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있기는 한데요. 먼저 이제 나물류나 야채 종류를 저는 좀 먼저 먹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위에 담아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단백질이 좀 풍부한 뭐 고기라던가 생선, 해산물들 이런 것들 위주로 먹고요. 그리고 나서 밥을 한번 같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지방이 늘어나게 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방이 가장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르몬의 분비를 돕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까 선생님 12시간 공복 유지하시기 위해서 대여섯 시에 저녁을 드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날 저녁에 약속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약속이 있을 때도 가능하면은 시간을 좀 지키려고 하고요. 또 이제 대여섯 시에 딴 사람들 보고 맞춰서 나와라. 네, 일찍 만나자고 합니다. 보통은. 네. 근데 이제 나는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되니까 나한테 맞춰라. 네.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아침 저녁을 먹는 먹고 시간을 좀 늦추면 되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침을 좀 간단히 365일 먹거나. 내내 지킬 수는 없지만 네. 대부분의 날들을 지키려고 계속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번에 한번 나눠볼 이야기는 처음에 시작하면서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물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법 물 마시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김태균 선생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과 수분은 빠지게 되고 지방은 쉽게 늘어나서 건강은 더 악화되고요. 신체 영양소와 호르몬까지 불균형해질 수 있게 되는데 특히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많은 성분입니다. 모든 세포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빠지는 수분을 수시로 채워주시는 게 바로 신체 호르몬의 균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분 부족.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 부족한지 아닌지 저희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갈증이 자주 발생한다. 입속이 건조해지면 입냄새가 난다.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들며 소변의 색이 진해진다.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입술에 각질이 생긴다. 근육통과 편두통, 어지럼증이 있다.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 변비나 치질, 소화장애가 생긴다. 울렁거림, 생활 속 무력감이 있다. 다이어트를 해도 체중 변화가 없다. 자, 이 중에 몇 가지 항목에 해당되시는지 여러분도 한번 손으로 꼽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지연 씨 얘기하는 동안에 우리 네. 문영미 막 올라가는 숫자가. 지금도 계속 네? 8개나 넘기시더라고요. 있었어요? 아니 실제 정말 그렇게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으세요? 아니 이지연 씨가 지금 하는데 계속 내 얘기해서 지금 계속 이제 넘기셨어요. 침쳐면서 그냥 넘겼잖아요. 이야, 이게 다섯, 참- 둘, 넷, 여섯, 아홉 개 중에 중에 지금 8개. 8개가 해당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9개였어요? 네. 뭐가 하나 빠졌을까? 아, 배가 안 고프다는 게 빠졌나? 야, 희한하네. 뭐가 빠졌을까요? 저희는 두 신동진 개씩이네요. 아나운서랑 저는 네. 2개 정도씩 되는데. 네. 두 개야? 자, 이게 또 몇 개에 해당하면은 수분 부족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사실 하나만 해당돼도 수분 부족이 이긴 수분이 한 부족할 건가요? 때 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인데요. 만약에 좀 여러 개에 해당이 되시면 보통 물 드실 때 목마르면 한 잔 드시거든요. 일부러 시간을 정하시거나 네, 그냥 규칙을 정하셔서 물을 드시는 그런 행동들이 좀 필요합니다. 나는 그냥 약 먹을 때만 어쩔 수 없이 약 먹을 때만 그거 여기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일부러 이러면 물을 먹으려면 물 비린내 나지. 그거 못 마셔. 말이에요. 나 싫어 물. 쉽지가 맥주는 좋은데 않더라고요. 물은 싫어. 아 진짜로. 아니, 그럼 어떻게 물을 챙겨 먹으면 좋을까요? 네, 제가 좀 비법을 좀 설명드리면요. 네. 하루에 9번 물 마시기를 생활화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에 9번 네, 물 하루에 마시기. 9번이요. 네. 제가 이제 물 마시기 하루 일과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이 물 마시기 일과 생활표는 영국의 한 유명한 의사분이 만드신 일과표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그 물 섭취 용량도 하루에 1.5리터, 2리터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 2리터를 일상생활에서 시간대별로 마셔서, 나누어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그 다음에 오전에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오전 11시경에 한 번, 뭐 점심 드시고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점심 드시고 또 드시고, 퇴근하기 전에 또 드시고, 저녁 식사하신 다음에 드시고, 잠자기 전에 드시고, 밤에 혹시 잠에서 깨서 소변을 보러 가셔도 소변 보고 나신 다음에 한 100cc, 100리터 정도, 한 3분의 1컵 정도 드시는. 목이라도 축여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생활 습관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치 약 드시듯이 의식적으로 마시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예. 약 먹듯이 하라는 게 맞습니다. 다 와닿네요. 예. 그러면은 숙면에 취하기도 쉽고요. 제가 아까 세로토닌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비도 좋아서 행복감이란 진정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영미 씨 지금 열심히 또 물 드시고 계시는데. 얼른. 아니, 근데 진짜 WHO에서 권장한 게 하루에 1.5에서 2리터 물을 마셔야 된다고 얘기는 했다는데, 네, 네. 솔직히 이런 정도로 챙겨 먹지 않으면 그 양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9번이면은 2리터 정도 채우려면 한 번에 컵, 한 요 정도, 한 컵 정도면 될까요? 종이컵 하나가 그렇죠. 한 200ml 네. 정도 되니까. 네, 저 정도 저게 한- 컵으로? 네, 10번. 200cc 정도 되니까요. 네. 네네네. 야, 그렇군요. 새벽에 잠이 깨서 화장실 갔다 오더라도 다시 한번 한 잔 마시고 그때는 한 3분의 1컵 정도. 네네네. 좀 덜 마셔도 돼요. 예, 덜 네. 마셔도 되시고. 네네네. 아무튼 규칙적인 물 마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맹물이 마시기 이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몸에도 좋고 마시기도 편한 그런 건강수 만드는 법을 요리 연구가 한명수 선생님이 만들어 주실 건데요. 네.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재료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우엉하고 대추인가요? 네, 우엉하고 대추입니다. 자, 우엉하고 대추. 이게 또 호르몬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김태균 선생님? 네, 바로 이제 신체가 제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 미네랄 성분으로 알려진 마그네슘 때문인데요. 네. 대추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엉 또한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이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트립토판은 비만 호르몬 3총사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로토닌. 빨리 물 마시고 싶어요. 지금 어떻든 빨리 물 마시고 싶으니까 자 선생님, 자 네.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좀 가서
네. 배워볼까요? 자. 우엉, 대추, 물. 네. 네. 그래서 오늘 우엉하고 대추를 이용을 해서 냉장고에 차갑게 해놓고 수시로 드실 수 있는 네. 우엉 대추수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 재료가 네.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 재료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지금 딱 이제 우엉이 또 이렇게 나오는 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엉을 준비를 했는데, 보통 이제 우엉 드실 때 이거를 껍질을 막 이렇게 깎으시는 분들이 필러로 계세요. 다, 네. 근데 우엉이 사실은 그 껍질 부분에 사포닌 성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벗기지 마시고 요거를 씻어서 드시는데 집에 왜 부드러운 수세미, 스펀지 수세미로 이렇게 문지르시면 스펀지 쪽으로. 네,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세척이 돼요. 그럼 네. 이제 요거를 썰어 주시는데 보통 저희가 우엉을 사시면은 길이가 위로 가면서 엄청 이렇게 가늘어지죠. 가늘고 네. 밑에 두꺼운 부분으로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를 거의 특상품 수준인데요. 네, 요즘 이렇게 우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걸 썰으시는데 요즘 장 맞아서 잘 안 마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썰으실 때 두께를 한 0.5cm 정도. 얇게. 네, 너무 두껍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 이거를 썰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리면은 우엉 말린 게 되는 거지 하시는데 가끔 드실 때 보면 나 이거 약간 흙냄새 같은 독특한 향이 있는데 쌉싸해야죠. 네. 네. 그래서 난 이제 좋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그냥 말리지 않고 네. 끓는 물에 식초를 살짝 넣고 요거를 데쳐요. 데치나요? 네, 아. 오래 끓이지 마시고 네. 끓는 물에 바로 넣었다가 이제 건지셔가지고 찬물에 한번 헹구시면 돼요. 갈변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요게 그냥 이렇게 이제 썰어 놓은 거고 네. 지금 요거 보시면은 요게 식초물에 한번 이제 데쳤어요. 네. 네네. 그래서 요걸 데치신 거를 채반 같은 데 놓고 하루 이틀 정도 말리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우와. 돼요. 예, 요렇게 어머. 이제 되는데 여기 보이실까요? 이렇게. 그러게요. 이렇게 그래서- 되고 이거는 뭐예요? 예, 이건 이제 한번 볶았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말리실 때 요즘 날이 좀 장 맞아서 습해갖고 말리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건조기에다가 한 4-5시간 정도. 아, 네. 네. 뭐 넣어놓으면 금방 마르니까요. 네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티슈를 깔고 한번 30초 돌렸다가 전자레인지 꺼내서 좋다. 식혔다가 아. 반복하셔도 이렇게 말리거든요. 어머, 근데 이게 말랐는데 약간 꼬들꼬들, 아니 뭐라고. 약간 탄력이 있죠. 말랑말랑하면서 탱탱해졌어요.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 중요한 게 이렇게. 바짝 요렇게? 말리지 마시고 한 80% 정도 건조를 해주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팬에다가 한번 네. 제가 볶아볼게요. 향이 또 달라졌네. 네, 그냥 끓여서 드시는 것보다 네. 한번 볶아주시면은 우엉 특유의 약간 흙향은 사라지고 네. 되게 구수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볶으시는데 팬을 너무 달구지 마시고 그럼 기름 없이 볶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아무것도 물을 두르지 만들 마시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을 이제 중불 정도에 넣고 일단 식초에 담갔다가 한번 건져낸 데쳤다가 것을 예, 물에 한번 헹궜어요. 그리고 말렸어요. 그리고 말리고 네, 다시 네. 그래서 번거롭다 그러시면 뭐 그냥 말려서 이렇게 볶아서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은근하게 이걸 이제 볶아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볶은 게 확실히 그 보리차 많이 볶으면은 맛있듯이 구수하듯이, 네. 구수한 맛이 나긴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2, 3분 정도 볶았다가 네. 식혔다가 또 이제 한 2, 3분 정도 볶았다가 요거를 반복을 해서 한 2-3번 정도 하는데 네. 좀 더 여러 번 하셔도 돼요. 음. 네, 아,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요렇게. 노랗게 네, 예. 거의 더 꺼졌어요. 네, 맞아요. 덮는다는 표현 네. 쓰시죠. 차 그래서- 덮듯이. 맞아요. 그래서 우엉이 저기 노릇노릇하게 이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네, 네. 그래서 잘 볶아지고 잘 덮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볶아진 걸로 제가 차를 한번 네. 네, 끓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 이제 이게 향이 구수하죠. 고소해요. 네. 향이 완전히 다 달라요. 네. 그쵸? 야, 그- 나는 우엉차를 돈 주고 네. 사 먹어봤지 집에서 해보지 못했어. 맞아요. 야, 집에서 하실 수 초콜릿 있어요. 향도 네. 와 향이 야 대단합니다. 네, 네. 예. 그거가 이제 좀 부드러울 때는 네. 그냥 씹어서 먹어도 근데 괜찮나요? 맛은 없고요. 네, 맛은 그냥 없지만. 차로 요리로 차로 해서 우리는 드시고 것이. 오늘은 네, 이거 차로. 그래서 물을 제가 1리터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물 1리터 하시고 우리 이거 물로 수시로 드시는 거라 너무 진하게 드시면 또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략 한 5-6개 정도 이렇게 5달 넣어주시고 정도. 근데 선생님 네. 찌냐면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이것도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약간 이렇게 속이 차신 분들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옅게 해서 물처럼. 아, 네, 이게 또 좋은 거라고 저는 막 찌르게 해가지고 막 내려가지고 그냥 막
확 마시거든요. 차로 드실 경우는 좀 진하게 드셔도 되는데 오늘 저희는 이게 그냥 수시로 드실 수 있는 물, 예, 보리차 네네. 같은 물.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맛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다가 대추. 대추를 한 줌. 네. 그래서 이제 5-6개를 넣고 끓이시는데. 대추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네, 중요한 거는 센 불에서 빨리가 아니고 100도씨 끓을 때까지는 강한 불. 팔팔팔 끓고 나면 불을 중불로 줄이셔갖고 약 20분 정도. 그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네, 겨울에는 뜨겁게 드시면 되는데 요즘 네. 차가움을 많이 찾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미리 식혀서 네, 저희 집 냉장고에 있던 거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드셔보실까요? 집에서 이렇게 항상 해 드시나 보죠? 네,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저는 세레토닌 이런 것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렙틴 이런 것 때문에? 네, 아텐 한번 때문에? 드셔보세요. 야야야야.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좋다. 네, 그냥 부수고 향이 모를 것 막 같아요. 나요? 보리차인지 네네. 우엉차인지. 야야. 야, 그리고 이게 약간 대추가 역할이 있네요. 맞아요. 대추도 약간 달달하고 달달한데 약간 구수한 느낌. 네, 약간 전통 그 옛날에 먹던 왜 뮤직도 이렇게 깔아줘? 아니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여름. 저는 이걸 정말 많이 먹어요. 네. 네네. 그런데 오늘 저 대추 넣은 건 처음이고 네. 이 쌉쌀하면서 이 고급진 향 있잖아요. 향이 맞아요. 구수하면서 왜 저 누룽지 아,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그 누룽지를 마치 떠먹는 듯한 이 맛. 야야야. 그래서 그 맹물 평소에도 드시기 힘드실 때 이렇게 드시면 잘 챙겨 좋습니다. 드셨네요. 이거 알게 모르게 호르몬 건강이 이제 지켜지고 야, 있었던 거예요. 얘가 호르몬하고 관계 있는지 모르고 먹었어. 어떻게 살 좀 빼보려고 먹었죠. 모르셨지만. 살 좀 빼려고. 알겠습니다. 생방송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40분인데요.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 궁금증이 어떤 건지 질문 몇 개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갱년기인데요. 아무리 탄수화물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지네요. 하정우 교수님. 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한테 진료실에 다니고 계신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저희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런 같은 저런 질문을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하십니다. 갑상선 저하증이 있거나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일단 뭔가 체중 변화가 생기면 혹시 갑상선 때문에가 아닐까라고 항상 의심을 하시는데 이 병원 가서 진찰을 해보고 검사를 해보면 갑상선 기능은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면 이제 환자분들은 굉장히 난감해하십니다. 아, 나는 갑상선 때문에 살이 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뭔가? 사실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요, 약을 아무리 잘 보충해도 어느 정도의 어떤 기능 저하는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체중 변화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격 같은 것도 약간 예민해지시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그거에 덧붙여서 약간 폐경 지금 시작이 되셨잖아요. 예, 폐경, 어떤 갱년기 증상도 시작되셨을 텐데, 폐경, 즉, 여성 호르몬의 어떤 그 수치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약간 몸도 그 체중도 불고, 혈당도 올라가고, 비만도 생기고, 대사증후군에도 노출되기 쉽고요. 그런 변화들이 쉽게 생깁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는 맞긴 한데, 사실 이거를 꼭 질병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뭔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철저하게 복용약이 있으시면 복용약 잘 드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볼까요? 몸무게 10kg이 쪄서 60kg인데요. 아침은 곤약, 귀리밥, 점심은 일반식하고 저녁은 안 먹어요. 평소에 밀가루도 안 먹고 금주하는데 살이 왜 안 빠질까요? 이 질문은 김태균 선생님 하실까요? 네, 대답을. 네.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봤을 때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네요, 예. 네,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되었는지가 조금 중요하고요. 네, 길게 보고 저녁을 안 드시면 사실 결국 나중에는 저녁을 많이 드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시고 저녁도 좀 규칙적인 시간에 드셔주시고요. 그 외에 밥을 이제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하셨다 하더라도 다른 음식들을 또 얼마나 먹는지가 중요한데요. 보통 저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먹고 있다. 되게 간단하게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이 정말 어떻게 먹고 있는지 식사 일기나 사진을 남겨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의 식단을 리뷰를 해보시면 분명히 고칠 점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해보기를 그러시군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